지적장애인을 노린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군 39사단이 다음 달 함안으로 이전합니다. 개발되는 터는 고밀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일정표에 홍준표 지사는 2번 등장하지만 홍 지사는 만난 적이 없다며 검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항공정비 보수 사업이 경남의 새 성장 동력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함께 이해하자는 의미를 담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을 노린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장애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지적장애 3급인 여중생 A양이 시내버스를 탔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버스기사가 사람들이 모두 내린 종점에서 A양을 뒷좌석으로 데려가 추행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A양을 추행했던 버스기사 2명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나 뽀뽀를 한 사안입니다. 거짓말 탐지, 그다음에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서 혐의 인정돼 구속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09년 293건에서 2013년에는 852건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지적장애인. 하지만 가해자들이 실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같은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이 판결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사례는 빈번합니다. 실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20대 남성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기도 했습니다. 지적장애 스스로가 이것이 성폭행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항고불능을 안 했으니 이건 성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지적장애는 과한 요구인 것이고요. 지적장애가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에는 요원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창원 도심에 자리 잡고 있던 육군 39사단이 함안 세부대터로 다음 달부터 이사를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창원 의창구 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건물, 시원하게 뻗은 도로, 잘 가꿔진 조경까지. 마치 대학 캠퍼스 같은 이곳은 육군 39사단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지금보다 4배가량 큰 500만 제곱미터 넓이에 사단본부 등 건물 220채, 14개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이사를 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운용하는 게 이제 한 달간 해서 6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39사단이 떠난 창원시 중동과 북면 감계리 지역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로 개발됩니다. 중동 지역에는 6,1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서고 감계리도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 토지 개발이 시작돼 내년 중순쯤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2019년 중순이면 입주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소답 지역에 39사 주둔함으로써 개발에 어느 정도의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이제 39사 이전함으로써 서부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0년 동안 군사시설로 묶여있던 땅이 풀려 본격 개발이 시작되면서 창원시 도심 개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하지만 39사단 터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난개발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국적 모습의 클럽하우스와 잘 가꾸어진 잔디밭. 39사단 이전 예정지에 들어선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건설비를 포함한 39사단 이전 사업비는 총 8,879억 원. 사업자는 함안에 새 시설을 지어 39사단에 주고 지금 39사단 터를 받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3.3제곱미터를 710만 원에 사서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가 1,420만 원인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터의 공시지가가 250만 원인 걸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가 예상됩니다. 조금 외곽이긴 하지만은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한 1,400에서 1,500을 보고 있습니다. 또 수익을 거두려면 많은 아파트, 상가를 분양해야 하고, 그러려면 고밀도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개발 논란이 됐던 옛 한국철강터 아파트와 비교하면 면적은 20%가량 넓은 데 비해 가구 수는 40%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기대 심리는 없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박탈감이 더욱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39사단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고밀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일정표에 홍준표 도지사는 2번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상관없이 성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가 입수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2013년 전후 일정표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이름은 지난해 초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차례 등장합니다. 홍 지사 측은 이날 홍 지사가 서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 전 회장을 만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성 회장의 일정표에서 홍 지사의 이름을 한 차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오전 8시 서울 롯데호텔 일식당입니다. 홍 지사는 정치활동을 할 당시에도 대통령 외에는 조찬 간담회를 잘 갖지 않았다며 일정표에 표시된 성 회장과의 만남을 부인했습니다. 홍 지사는 성 회장 관련 수사에 불필요한 소문이 많이 돈다며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홍 지사 본인이나 측근 가운데 소환 통보를 받은 인사는 없습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모 씨도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아 홍 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항공기를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MRO 사업 유치를 사천시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이 어떤 것인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의 항공기들이 계류장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보통 비행 6,000시간마다 한 번씩 기체를 정밀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 번에 비용도 2, 3억 원이나 듭니다. 그런데 전체 300여 대의 민항기 절반이 해외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인력과 장소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혀 거기에 MRO 시장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이 중국,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 항공정비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1년에 정비 비용만 약 7,500억 원, 부품 구매비는 무려 4조 원에 이릅니다. 또 중국 등에서 저비용으로 정비하면서 안전 문제도 우려됩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의 정비 문제로 인한 결항률은 0.54%, EU의 블랙리스트 기준인 0.66%에 육박합니다. 이런 해외 항공정비 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면 항공 경쟁력 향상과 함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납니다. 2025년 정도 되면 한 13,000명 정도로 한 8,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도 발생할 것으로. 2020년까지 동북아시아 항공정비 시장 규모는 14조 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해외 항공기 정비 수요까지 국내 유치를 노려볼 만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FA50을 수출하는 중남미 세지 외교를 벌여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두 번째 방문국인 페루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페루의 경공격기 구매 사업과 관련해 카이의 FA50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기체 20억 대와 조종사 훈련 패키지 등 후속 군수 지원을 합쳐
2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기초의원의 40%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서민자녀 지원 조례에 대해선 반대가 찬성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와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경남 지역 기초의원 260명에게 무상급식 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40%인 105명이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하고 의견 유보가 86명, 무응답 60명, 반대는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민자녀 지원 조례에 대해선 의견 유보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례 반대가 78명, 조례 찬성은 18명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옛 진주의료원의 도청 서부청사 활용조례안 제출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은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 지역 50대 재능기부자 36명과 21개의 기관이 재능기부 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은퇴 시기에 있는 재능기부자는 사회복지기관 등 요청기관을 한 주에 한 번 방문해 재능을 기부하고 창원시는 기부자에게 실비를 지급해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새로운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 봉사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